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공고된 강연 목차로 보면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일에서의 아르마리. 이 아르마리라는 말은 다소 좀 불가적 용어인데 요즘 이제 편하게 우리가 그냥 막 속설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면 꼼수, 잔머리. 왜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또 불안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서도 그 잔머리를 버리지, 잔머리 습성을 버리지를 못할까? 통박을 못 굴릴까? 대박이 나는 통박을 못 굴릴까? 그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부제로 달린 게 일은 사람과 세상의 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한다는 게 사람과 세상의 민폐가 될 수도 있다, 짐이 될 수도 있다. 부제입니다.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중론 텍스트가 관육종품과 염작품이 이제 텍스트로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만 잡아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전에, 지난 강의 마치고 나서 우리 이상엽 원장이 경영대 지금 교재로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의 철학이라는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 소위 이제 뭐죠? 기업가 신화, 개정판.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서 E 미스 리바이즈 리비지티드라는 1995년판 사업의 철학이라는 한국어로 번역된 그 책 내용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전체 내용의 큰 의미는,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아주 재밌게 맛깔스럽게 하는 재주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귀담아 볼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일철학과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뉘앙스가 맥이 통하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의 아르마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육하원칙 이야기하듯이 일의 육하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불가적 개념으로 하게 되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 일은 보시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선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을 자기 것으로부터 떠나보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첫 일을 시작할 때 무한히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무한히 내 것으로 쓸어 담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직업이 되고 만다. 세상에 짐이 된다. 오늘 이야기의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업의 철학 내용. 지금 또 이제 취업, 창업 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창업이라고 하는데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꿈, 이상의 위대한 이상에 헌신하는 기업가일 것이라는 자기 자신 또는 세인들의 낭만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창업 그러면 근데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따지고 보면 과연 아라고 소리가 탐복 소리가 나오고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어떤 창업을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잘 없죠. 정말 창업다운 창업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바보도 없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은근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반짝반짝하는 창업,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있죠. 알리바바처럼 중국에 마윈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극소수고. 일단 그런 이 환상,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대전제부터, 머릿말에서 이야기하는 이 대전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 자기가 어떤 대단한 이상적인 꿈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창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다. 이 착각을 깨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다.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 우리들 스스로가 제가 일철학에서 관계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늘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기도 하잖아요. 좀 다듬으면. 그런 훈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망한다.
자기 아집, 자기 세계에 갇혀서 시작한 일은 무조건 다 망하게 되겠다. 끝이 보이는 일이다. 근데 실제 이 사람, 마이클 거버가 보니까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아니라 자기 꿈에 근거해서 막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는 단순 기술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 기술자들이 기술 하나 믿고 겁없이 창업하더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만 잘 처리하면 사업이라는 거,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주 유능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 독선으로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끝내 그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 그 전제는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안 되지? 이 일이 왜 안 되지? 늘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받는 느낌은. 거버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버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된 말을 빌면 사업 전체를 성공적으로 나는 잘 꾸려갈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가정 위에서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가의 신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가 자기 신화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 이제 이 서문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사업 실패 원인의 대부분은 창업자 스스로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제 무명에서 다루는 이야기죠. 오늘 무명을 좀 더 풀어서 살펴볼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소진하는 데 다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환에 환을 거듭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해 갈 수 있다는 자신의 차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차이는 그거를 막 포장하는데 온 정력을, 모든 시간을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지름길이고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버가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거버의 조언이 그겁니다. 이제 일 철학하고 상당히 맥이다. 절대 기술자적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또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술자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업가의 관점을 바꾸고 시각을 교정하고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구축하라. 이게 사업 철학. 자, 이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사업, 이렇게 기술자, 사업가, 기업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직업적 일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일을 일답게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현실주의자, 또 어떤 의미에서 참된 이상주의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람 말을 제 식으로 이렇게 전해드린 걸로, 제가 받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걸로 하면, 이상적인 것 같은, 창업하는 사람은 무슨 자기 이상적인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을 들다 보니까 꿈은 없고 이상도 없고 기술자들하는 거예요, 단순. 그런데 하는 짓은 지가 엄청나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만 독선에 빠져 있고, 그걸 해보겠다고 잔재주 부리는데 시간 정력을 다 쏟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의상이 정리한 화엄요약본, 법성계식으로 하면 초발심시 변정거리가 초발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을 회복하고 그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현실을 재설계해라. 그러니까 직업이 아닌 일을 찾아. 니는 일하고 싶었지 않냐. 창업이지 않냐. 창업.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창업은. 돈은 따라오는 거지. 돈을 쫓아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놈은 다 망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양반이 본문에서 하는 내용이 상당히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철학에서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너무 이 말을 더 맛깔스럽게 해놔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기업은, 그냥 표현은 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은 이 세계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어든 장소, 그렇게 미니어처일 뿐이다.
세상을 소형화해 놓은 곳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마주하는 듯이 기업을 내 일을 마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이 세상과 더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이상, 자기 꿈을 찾아라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재발견. 그렇지 않으면 일은 안 된다. 그건 장사일 뿐이다는 거죠. 기술자적 관점이 뭐냐면 내가 잘 살만한 제품, 멋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줄을 서서 사 먹게 만들 거야. 이게 기술자적 관점. 맛있는 빵이 아니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빵이 필요한 1시간 기다리세요 하면 1시간 안 기다리고 딴 데로 가보죠. 관계를 재발견하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대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 겸허함으로 보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건 제가 사족을 많이 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일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작으면서도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창업자가 가진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장소, 그게 기업입니다. 참 정의를 잘 해놨죠.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 욕심이 너무 크죠. 우리는 욕심이 너무 크죠.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크기. 그게 막 직원을 심어놔. 그러고 뒤통수 맞았다 그래. 인간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 그 인간을 믿으면 안 되지. 그 인간을 믿은 게 아니지. 지 욕심을 믿은 거지. 냉정하게 보면 지 욕심을 믿은 거잖아요. 내 인간을 믿는다 하지만 내 욕심을 투영한 그 인간의 행동, 양식을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을 믿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믿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법적으로도 조변이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의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걸 두면서도 법적인 대리인 행위보다도 못한, 법률 행위의 대리인 행위보다도 못한 신뢰를 갖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건 자기 욕심을 투영한 거죠. 내 욕심이지. 믿은 적이 없어요, 우리. 근데 그걸 자기는 사람을 믿는 놈, 오른팔 왼팔이라 그래. 가뜩이나 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오른팔 잘리면 왼팔 남고, 왼팔 잘리면 이제 뭐 굴러다녀야지. 망하는 거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그러면서도 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큰 공간, 카패시티, 그게 보장되는 일을 꾸리냐는 얘기죠. 이제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기업은 그런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한한 예정, 무한한 헌신성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예정을 가져요? 이쪽에 예정 가지면 이쪽은 이건 삐지고 그러지. 바람잡을 없지.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실험할 수 없는 너무 작은 바운다리, 그거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장사치다. 장사. 그러니까 이게 타에 강제된 임금 노예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영업자라고 하는 자기 임금 노예든 간에,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요새 남는 거 없어, 내 임금이 장사야. 지 임금이죠. 타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간에 임금 노예적 삶이 뭐냐 하면 헌신성, 애정이 없죠. 어떻게 하면 빨리 놀 시간만, 놀 궁리만 하죠. 이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량이라고 그럴까, 재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은 공간이죠. 너무 작은 공간은 직업이 되고 만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갖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요. 정말 나는 이 소중한, 참 사람 불가식을 하면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가뜩이나 거다가 또 바른 법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어렵다는 이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서 일다운 일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생사의 1대4까지 요절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 같은 일은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업만 계속 쌓아서 세상에 집만 늘려놓고 가서는 곤란하다. 그것도 또 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한테까지 가업이라고까지 넘겨줘가면서 삶 속의 모명이를 겹겹이 쌓는 이 오타각세의 세간 노름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일자리 타령. 기업의 불안한 흥망성쇠 이야기. 일은 망하지 않죠. 일의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이 있는 사람을 일 없는 옛날식으로 하면 자유인이라 그랬죠. 일 없는 도인이라 그랬죠. 다소 동양적 표현이지만. 이걸 불가식으로는 해탈 자제라는 표현을 썼죠. 선가적 표현을 써버리면 활달자제라 그랬죠. 일이 있는데 늘 일 없는 것처럼 한가롭더라는 거죠. 도가에서는 무위라는 표현이죠. 함이 없다. 무위이화. 함이 없는데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사람보다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월이 운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티를 안 내잖아요. 하늘이 하는 일은. 그런데도 큰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만백성을 사업대중을 다 미기살, 천룡팔부를 미기살입니다. 근데 우리 조그마한 중생들은 뒷거리만한 지 먹고 사는 일 하면서 매일 티를 내잖아. 피곤해 죽겠어. 좀 놀아야 되는데 나는 놀 시간도 없고. 조선 유세는 다 하잖아. 이게 중생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정말 세상을 내가 관리 가능한 크기로 줄여놓은 모형이다. 그게 일이다.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만한 크기여야 하고 그게 너무 작아서 내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어서도 안 된다. 그건 일이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 기업이 아니다. 그런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그건 창업이 아니다. 이런 어떤 숨어있는 비즈니스 경영책이라 하더라도 도전정신을 그럴까요? 이 확장성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뭘 배우면 맨날 그 돈 버는 이야기, 돈 벌어가 투자하는 이야기, 그죠? 주식학과, 부동산학과, 재테크. 참,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 소위 탁월한 기업을 일군 사업가라고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결이 있지 않겠냐?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결이 없더라. 이 비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헌신성 그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여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업가가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아무것도 없죠. 철학이 있냐 없냐 그게 그 일 철학이 있냐 없냐 사업 철학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 철학이라고 번역이 그렇게 됐죠. 원래는 그거 기업과 신화. 창업한 사람들의 그 이상한 신화주의, 신비주의가 있더라고요. 철학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 없는 장사는 한때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있겠죠. 우리 속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뱅이 3대 안 간다고. 가난이 정말 싫으면 진짜 땅바닥을 핥아먹어도 반드시 부자가 되죠. 부자 3대 절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조선 왕실, 고려 왕실 전부 다, 조선 전부 다 저 거였는데 다 팔아먹고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한때에, 이걸 몇백 년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기나긴 세상사에서는 한때 초로와 같다 그러니까 한때라고 표현한다면 한때 부귀영화는 누릴지언정 그 일이 영속성은 없다. 일이 일다우려면 객관적이어야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확해야 하고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하지 않다. 그걸 어떻게 일이라고 하겠냐. 직업이죠, 직업. 좀 탁하놓고 이야기하면 호구지책이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은 occupation. 지금 내가 깔고 앉은 자리 이런 말이잖아요. 내 점유 이 말이잖아요.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되는데 즐길 줄을 모르는. 그냥 궁디 비키면 내끼 안 되는 거야.
그게 아큐페이션이죠. 직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목을 맬 거냐? 그러면 직업에 내 인생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직업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표현하는 일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못 되는 것도 억울한데, 그 한 가닥밖에 안 되는 내가 하는 짓거리, 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일에도 주인이 못 된다는 것은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인생을 대물림 해가면서까지 찬양하고 계속 부추김 해야 되겠냐. 이게 가문의 위기 아니냐는 거예요. 가문의 위기. 내 가문의 위기는 곧 세상의 위기다. 이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무기력, 총체적 불안감에 아마 뿌리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젊은 청춘들이 너무 빨리 기성화되어 버린. 누가 이랬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본보기를 보인 거겠죠.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하는 얘기가 전부 세상 탓이야. 그러면서 기죽지마, 네 잘못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 그러면서 비결이라고 하면 이 거버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뛰어난 탁월한 기업을 일군 정말 사업가들, 기업가 유해를 사업가라고 이 사람 번역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늘 만족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건 저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늘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알고자 하는 것으로 늘 그렇게 정열적이더라는 거예요. 늘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알고자 했기 때문에 탁월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비법 비방, 동양식의 그 신비주의적 비법 비방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꼼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달성하고자 하는,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핵심 위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 해라, 늦게 해라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자기 계획대로 이런 뜻이겠죠. 최대한 사업의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라는 큰 일이, 소위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게 네가 할 일이라는 거야. 우리는 속도 조절은커녕, 그죠? 속도는 내 통제 밖이야. 복불복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땡처리 인생밖에 안 되는 거지. 남이 잘하는 거, 남이 성공한 방식 끌어와가지고 점포 피가지고 막 집어넣어보고 부속품 넣어가지고 돌려보고 어쩌다가 이제 속도 나면 땡 잡는 거고, 그 땡처리 인생이지. 쓰다 남은 부속품 가져가 끼워 넣어가 달리는 자동차. 지 차에 맞는 지 엔진, 지 디자인이 없는 거야. 그 이야기죠. 그죠? 이 거버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업, 내 일의 속도, 소위 이제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일은, 인생은 리듬이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공자식으로 표현하면 30이 리비요, 40이 부록이요,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속도와 패턴을 결정하는 게 일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이 말입니다. 거버의 이야기는.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 속도를 조절할 줄 모르는.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악셀레이터 없는 자동차, 내리막이 나오면 막 달리고, 오르막이 나오면 서 있고, 뒤로 가고. 일철학에도 이런 거는 필요한데, 이런 쪽은 이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잘하니까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는 관계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고객이라 그래요. 고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그림이 없고, 고객을 기술적 그림에다가 막 끼워 맞추는 거야. 요렇게 만들면 연마가 혹하겠지, 요렇게 만들면 연마가 이마에 돈을 쓰겠지, 막 이렇게 끼워 맞추더라는 거야. 이게 기술자적 관점. 기업가적 관점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가도 못 되고 사업가도 못 되는 거지. 이 거버의 표현을 하면. 이 고객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으면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더라.
기업가는 어떤 아이템, 이걸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 뭐 굿즈 이런 차원보다는 아이템은 곧바로 뭘 그러죠? 이게 곧 사업인데, 아이템이 곧 사업인데 기업가에게는, 기술자에게는 뭐냐 하면 아이템은 고객을 유인하는, 고기를 불러들이는 집유등이더라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기업가에게는 아이템이 곧 고객인데, 기술자는 아이템 따로 고객 따로라는 거야. 고객은 지 아이템에 달라붙는 똥파리야. 그걸 이제 손님은 왕이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입니다. 그죠? 일자리입니다. 그러면서 기업가에게는 고객이 언제나 기회인데, 기술자에게는 고객은 언제나 골칫거리다. 이거는 우리 많이 보죠. 그냥 주머니 똥 털 때까지만 고객이고, 털고 나면 그냥 귀찮아. 인간이 싫어 막. 세상이 싫어. 이게 장사치다는 거예요. 장사치다. 그러면서 기업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객, 내가 마주하는 그 관계죠. 어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뭐가 계속 이제 요구되고 있는지, 내가 뭘 채워줘야 할지, 끊임없이 그 욕구를,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욕구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무한한 예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근데 기술자는 물건 팔 때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는 거야. 막 싫어. 빨리 사고 빨리 돈 주고 가라는 거야. 그때까지만 웃고 그냥 피곤한 거야. 그때까지 웃어야 되니까 억지로 웃으면 피곤하죠. 그게 장사치더라는 거야. 그런 일자리. 일이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챕터 6. 기업이 일이 성인기에 접어들면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기업가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가에게 세상과 고객은 언제나 놀라움의 연속이자 보물이 묻혀있는 보물창고다. 맞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막 늘려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몸이 하나니까 완급을 조절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급사해, 심장마비로. 과로사. 아무리 천하의 영웅홍월이라도 복망상 가면 끝이기 때문에 일시를 중히 다루면서 해야 되니까. 속도의 조절,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만한 캐파여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자기 스스로가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거에 환심이 넘쳐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살 품계로 따지면 초지보살의 환희지에 이르러야 돼. 보살 지위에 이르러야 이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따갑게 이야기하면 환희심이 이르지 않는다. 이 일을 하는데 즐겁지가 않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일을 잘못하고 있다. 아니면 호구지책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종살이 하듯이 하니까 힘들죠. 즐거울 수가 없지. 얼마나 즐거워요. 뭐 하나가 풀려서 즐겁고, 그 사람이 뭘 하나 얻어서 즐겁고, 그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사업을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든 뭐 기존에 있는 사업이든 간에, 사업도 일도 결국은 삶이더라는 거예요. 삶이더라. 내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를 늘 생각하면 사업 프로세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참 와닿으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삶을 놔버리고 끈을 놔버리고 일만 보고 있잖아요. 요 일이 요렇게 때깔나는 일이면 좋겠어. 그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기 삶을 같이 이렇게 녹여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래서 사업 프로세스는 결국 사업도 일도 결국은 삶이더라. 삶이다. 달리 표현하면 좀 표현하면 자기 인격 도야다. 자기 개발이다.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나라는 인간이 인간으로
거듭거듭 태어나는 연속적 과정, 그게 일이다. 그게 사업이다. 나는 전혀 점점 더 짐승처럼 변해가면 그거는 뭔가 이 사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관점, 거보의 관점에서. 그러면서도 제가 하듯이 무한한 이 표현 이제 즐겨 쓰잖아요. 그걸 이제 불가에서는 무진보배라 그러는데, 이 사람 마이클 거번의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세상, 이걸 똑바로 마주보고 고군분투할 수,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싸울 생각해야지 막 이거 대충 놀 생각하지 말라는 게 고군분투라는 말, 번역자가 그래서 했어요. 정말 일을 알면, 일이 삶이라는 게 딱 안목에 들어오면, 마음만 먹으면, 이 말이죠. 80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럴 만큼 충분히 복잡하고 충분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고 직시해서, 마주해서 고군분투할 일이 넘쳐난다. 넘쳐난다.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먹고 그냥 일자리만 찾아가니까 일자리가 없죠. 특히 대한민국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 시절에 대한민국에는 극소수의 영양가 있는 일자리에 전부 몰빵을 하니까, 소위 장삼 이사들이 전부 다 몰빵을 하니까 없다 그러죠. 없죠. 일자리는 없죠.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으니까 없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직접 설계한 구조 안에서 진짜 네 기술을 한번, 네 재주를 한번 뽐내봐라. 그게 사업이다. 이렇게. 뭐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게 창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죠.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라도 정말 이제 성공한 소위 CEO급 이렇게 임원 간부가 되려면 이런 일을 하는 직업관을 갖고 있어야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다. 네가 설계하고 네 재주를 거기에 네 재주로 개발한 제품을 한번 탑재해봐라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와 가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가치,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객의 가치, 마주하고 있는 동료의 가치, 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와 가치라는 두 축에 대해서 등한히 하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이 기업가죠. 기업가의 자기 스스로 일하는 주체의 사고의 역동성, 그것을 잃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다. 다른 프로세스는 없다. 내 사고의 역동성이 죽으면 기업은 죽는 거다. 이게 사업의 철학이라는, 정말 뭐 우리가 서구적이다, 근대적이다 표현하는 이 경영학 텍스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텍스트라기보다는 아웃사이드에서 제도권으로 들어간 건데, 사업 철학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나봐요. 145개국에 수출이 되고 29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118개 경영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채택이 됐대요. 이 철학이 그래 되려나?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글이나 말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써야 이게 팔리는데, 참 그죠? 포장을 잘해야 되는데 편집진이 잘할 거라고 보고, 저는 어차피 포장 재주는 없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지르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이상엽 원장이 하던 밤잠을 안 자고라도 이렇게 맛깔스럽게 따듬겠지. 하여튼 안 팔리면 전부 이상엽 원장 잘못이야. 얘 이러면서 편집진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본 내용은요, 아르마리까지 이제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의 주제를 세 번 제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압축시켜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걸 뭐 조각조각 내면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마주했을 때 1강에서 다루게 될 게 일의 목적성, 그러면서 무명이거든요. 주제가 연기경의 주제로는 무명이었거든요. 이 중론으로 치면 인연에 대한 관인연품, 관거래품 오고 가는 거, 관거래품이 텍스트였고 2강에서는 일의 실제성,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의 실제성, 그 행에 대해서 12연기 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부제가 일이 그 스스로의 작용력을 갖고 있는 일이 내 모습을 교정하는 한편에서는 내 모습을 교정하는 힘도 갖고 있다는 일 스스로가 지 꼴을 이렇게 교정하는 힘도 갖고 있지만 거꾸로 일을 만든 사람을 교정하는 그런 힘도 있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런 의미에서 일의 실제성, 행위였죠 연기경에. 중론 텍스트로는 육정에 대해서 우리 감정입니다. 감정. 육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육신, 우리 신체, 피지컬에 대해서. 오음품, 관육정품, 관오음품이 이제 중론의 텍스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일에 있어서의 아르마리. 우리가 일을 해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금사라기처럼 금과 옥조처럼 소중히 여기는 앞서 그 기술자들처럼 그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지식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지식 정보, 이거에 허점은 없냐. 일이 정말 혼이 되도록 내가 세상과 사람과 세상에 혼이 되는 일을 하고 있냐, 아니면 정말 민폐만 끼치는 짐이 되는 일만 지금 자꾸 저지르고 있냐. 그런 의미에서 식이죠. 아르마리에 대한 텍스트는 이제 오늘 보신 대로 육종품, 염전자품입니다. 좀 이제 기억을 환기시켜두고 앞서 사업의 철학 이야기를 한참 했으니까 잠깐 25분 정도 아주 짧게, 그래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약 한 20여 분에 걸쳐서 쭉 제가 오늘 무명 이야기 정리를 하고 행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까지도 좀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을 더 붙이면서 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간만 사업의 철학하고 조금 맥을 끊겠습니다. 자, 관계, 연기, 따서 이제 연기경 중론 개념을 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 안에 관계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을 잘못 해석하는, 관계를 관계답게 하지 못하는 데서 일은 실패하더라. 일이 일답게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관계다워야 한다. 관계가 관계답게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그걸 이제 각 매듭별로 12매듭으로 나누어서 보겠다는 거죠. 일단 무명, 행식까지 지금 3강까지 나온 주제입니다. 그죠? 자,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를 하면 할수록 망조가 되는 관계. 편하게 얘기하면. 계속해서 고통과 번뇌가 계속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걸 유전연기라 그래요. 흐를 유자, 구를 전자, 물 흐르듯이 계속, 돌 구르듯이 흘러 계속해서 악업이 쌓이는, 눈사람 만들듯이, 이걸 유전연기라 그래요. 근데 그 관계를 하면 할수록 서로가 점점 더 이렇게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걸 환멸연기라 그래요. 돌이킬 환자, 멸할 멸자를 써서 환멸연기라.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 좀 철없던 부분들이 점점 철이 드는 쪽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연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연기. 자, 우리는 이 연기조차도 뛰어넘어서 바로 중간에 직입하자는 게 목표죠. 처음부터 관계다라고 딱 까고 들어가자는 거죠. 깨침으로부터 수행해 든다. 이 첫 출발점을 놓치지 말자. 환멸 연기, 유전 연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12연기를 초출한 연기에서 출발한다. 그 연기를 뛰어넘은 연기를 이름하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없음, 일 없음으로 나 있음, 무한한 나 있음, 무한한 일 있음을 성취하는 그런 삶의 철학이 필요하다. 일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해갈 때, 불가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진멸도 사성제와 십이연기를 다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다 통틀어서 할 거라고요. 그런 어떤 실천론적 안, 이런 걸 떠나서, 실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건 다 의미가 없다. 발은 실제 실행할 수 없다면, 일을 일답게 일궈낼 수 없다면, 그거는 정견정지 바른 알미 아니다. 헛똑똑이다. 헛똑똑이다. 그거를 무명이라고 한다. 이게 잡암경의 무명이에요. 부지죠, 부지.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 알고자 하지 않는 것. 개념 없는 거는 연기경의 무지죠, 무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것. 자. 이전에 해왔던 짓을 그대로, 윗대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잘 나가는, 세상에서 잘 나가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과거라고 칩시다. 시계열상을 보면. 과연 그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누군가 잘 했던 거, 그걸 따라 하는 건 이미 지나간 행위를 따라 하는 거니까, 과거사를 따라가는 거죠. 과거 행을 따라가는 거죠. 과연 이게 따라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는 이런 어떤 추수주의가 만연해 있죠. 누가 하나 하면 그냥 우 붐이 일었다가 호떡지 불난 것처럼 또 바람 쭉 빠졌다가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정서가 있어요. 꼭 우리 역사는 그렇죠. 쫄딱 많이 가다가 영웅이 하나 나와. 이순신 같은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난세를 극복해. 그러다가 또 쫄딱 망해. 난세와 영웅이 점철되는 역사. 과거를 알지 않는 것. 남이 한 거, 비법, 그것만 노트에서 따라 한다는 거. 또 망한다. 남은, 그 사람은 성공했지만 자기는 망한다. 왜냐면 혼이 없잖아요. 그게 내한테 짐이거든.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일의 철학이었지만 내한테는 그게 테크닉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혼이었던 게 내한테는 숙제니까, 짐이니까. 그 일은 안 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는 흥인데, 누구에게는 그냥 욕심거리야. 엄청난 차이죠. 실제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일을 늘 재밌게 하는 사람하고,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하고, 능력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병이 나는 것도 차이가 나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장해서 하면 시계열상으로 과거, 미래, 또 과거, 미래를 넘나들면서 다 엮어서 통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엮어서 결합해서 연결시어서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것. 이것도 참, 이건 누구나가 부족한데요. 이 능력을, 이게 초월적 지혜예요. 소위 말해서. 숱한 지식 정보 중에서 고갱이 지식 정보를 추리고 그 지식 정보의 속에 담긴 내일을 읽어내는, 지식 정보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 그거를 과거, 미래를 동시에 연결시켜서 읽는 눈이라고 해요. 이게 없으면 이 가장 미련한 무명 중생입니다. 이게 근본 무명이죠. 이전에 누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걸 지금도 저는 위인전을 읽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애들에게. 왜냐하면 전부 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위인전의 위인은 전부 가공의 위인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위인이 아니라고. 참 제 개인적으로는 위인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조건에 의해서, 앞서 이거는 사업의 철학에서 마이클 거버가 워낙 잘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서툴게 전달했는지 몰라도.
전부 다 지제주 하나만 믿고 있고 지는 엄청난 대단한 이상을 실현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대요. 안을 모르는 거. 자기 내부 조건을 남을 모르는 건 둘째 치고 자꾸 전망하려고 그래. 지피지기면 지도 모르면서 내부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안을 알지 못하는 것, 밖에 대한 부지, 밖을 알지 못하는 것, 안팎을 동시에 연결시켜서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공간적이죠. 시간적 무명, 공간적 무명. 아예 이런 시공간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일만 갖다가 하는, 옆집에 보고 하니까 나도 하고 막 이런 이 모방형 창업 무조건 망하죠. 그래서 모방형 창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설계해주고 해주는, 그래서 가맹점이 되는 거죠. 본사 좋은 일 시키지 가맹점주들 추구나죠. 지는 그냥 노동 전부죠. 마당쇠를 돌쇠일 뿐이니까 재주 부리는 곰이지 돈은 뗀 놈이 챙기고 그 가맹점주가 챙기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시공간에 대한 무명이 낳은 거, 무지가 낳은 소치입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그게 또 다른 면에서 그게 경영이든 일이든 간에 그게 무기력을 양산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맹점주형 자영업자가 650만 명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극소수의 소위 가맹사업기획본부의 전략기획팀들의 몇몇 머리에 의해서 걔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 이렇게. 돈만 보고. 돈 된다 하니까. 돈 되는 게 아니죠. 연금. 노후를 몰빵해놓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게 시공간에 대한 부지, 무명입니다. 무명. 그 다음에 행위와 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이 저 사람 하는 행동과 같을 것이다. 동종 유사 업종에서 특히 착각에 빠집니다. 제가 우리 조변 보고 술 먹을 시간에 공부해야 변호사지. 술 먹으면 그거는 법 팔아먹는 장사야. 그죠? 며칠 전에 그거 있었죠. 한기택 판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참 예전에 괜찮은 사람인데 10주기 이제 죽은 지 한 10년 됐죠. 내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사건인데 전세보증금 9천만 원 사건에 공탁금 5억을 때리는 놈이 있어요. 그게 판사야. 그것도 서울중앙지법 판사라고. 제가 법을 한 사람이잖아요. 학부에서. 참 무식한 놈들이 있어요. 이 대명천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가 누가 하는 저 사람의 행위와 같다라고 자꾸 등가적으로, 오히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명입니다. 이게 참 불식되지 않는 모명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견주어서 내가 우월하다는 증상만이죠. 제일 고치기 어려운 만심이 증상만입니다. 네, 증상만이라는 나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건 망합니다. 그러고 그게 일이 아니라 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 그 업을 내가 하는 짓이 업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업인지 일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인지 짐승이라도 할 수 있는 짓인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건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거. 대박일 거야. 쪽박인데 과거를 지식으로 막 비틀어서 해석하는 거. 업과 과보를 같이 또 연결 지어서 알지 못하는 거.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콩 심은 데서 팥이 나지 않는데, 결과는 결과대로 해석해버리고, 한 짓은 짓대로, 원인은 원인대로 해석해버리는, 인과를 자기 마음대로 오려붙이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더라는 거, 무명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경영기술로, 일 처리하는 능력으로, 호도,
오인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무명이다. 그럼 무조건 망한다. 자, 조금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몇 가지 무명했습니다. 뒤에 또 무명이 몇 가지 있는데, 요 앞에 다룬 시공간, 그 다음에 자기 행위, 여기에 대한 무명을 요약하면 그냥 복잡하니까 나누지 말고 그냥 퉁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은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 이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되게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만 분명히 해도, 그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고민만 제대로 잡고 가도 시공간, 자기 행위에 대한 무명은 떨칠 수가 있다. 그걸 낱낱이 살피기는 너무 머리가 아프다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게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이걸 원효가 이야기하기를 불가식으로 다소 표현하면 삼보라 그래요. 이게 불교죠. 불교. 교리가 있고 그 교리를 실천하는 어떤 연속적 조직적 행위가 가능한, 이걸 교라고 합시다. 불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삼보로부터 시작해서 삼보로 끝나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원효는 이런 어떤 조직적 교단화적 어떤 불교가 아니라 불법이 살아있는 어떤 불국토, 이거를 원효가 상정하면서 대성 기신론소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원효는 그 삼보도 여러 가지 개념을 정의하는데, 그 삼보는 객체로서, 객관화의 대상으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주관화, 주체화의 고갱이로 핵심 내용으로 있어야 한다. 이걸 기신론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기신론소에서, 기신론의 소를 달아놓은, 그 주석을 달아놓은 원효의 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본부, 중생의 육근은 일심 한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 스스로 근원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육진을 일으킨다. 보는 것 따로, 듣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본대로 말 안 하고 생각한 대로 말 안 하고 말한 대로 행동 안 하고, 이렇게 육진으로 뿔뿔이 먼지처럼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나왔으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짓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목숨을 다 바쳐, 목숨을 다하여 번뇌의 마음을 한 곳으로, 일심으로 한 곳으로 집중시켜 본래의 원천인 일심으로 되돌아가는 까닭에 목숨을 되돌린다. 귀명이라고 하며, 그렇게 귀명한 일심이 바로 삼보다. 이렇게 가르쳐야 교단화가 안 되는 실천적 정견이 된다, 정행이 된다, 여실행이 된다, 여실정행이 된다라고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일철학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런 정도는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관계하는 관계 방식, 내가 마주하는 어떤 분면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내가 해야 할 바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 건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그 하나만 생각하면 앞서서 이야기한 시간, 공간, 자기 행위에 대한 오만 무명은 다 떨칠 수가 있다.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다. 중생 노름이 아니고 세상에 짐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혼을 심을 수 있고, 하다못해 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른 표대는 세울 수가 있다. 그걸 모범적이 일을 하는 장부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생 쫄짱구다. 여기에 일단 무명에 관련되는 시공간 행위, 행위자, 오늘 염자까지 나왔죠. 육종 염자. 염자라는 것은 때 묻은 것, 때 묻은 놈, 이런 말이거든요. 행위자. 원효가 참 기신론소에서 적절하게 잘 표현해놨어요. 중생은 일심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먼지처럼 뿔뿔이 흩어내는 게 중생인데, 이게 중생이 곧 부처란 말이야. 이 진여가 곧 생멸이고 생멸이 곧 진여인데, 이 생멸상,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 생멸 상속상을 어떻게 진여로 돌릴 수 있는가? 목숨을 다 바쳐 귀명일심하면 그게 곧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비법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원인을 일으키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사제법문입니다. 고집, 멸도, 사제, 어두운 것, 또 사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이게 이제 무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불선입니다. 선불선. 이거는 다소 좀 해석을 하려면 장황해져서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그 뒤편에 넘어가면. 그래서 인에 대해서 어두운 것, 법에 대해서 어두운 것, 선과 불선에 대해서 어두운 것, 선, 불선이 유식학적 좀 우리 이해를 곁들여야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론 뒤편으로 넘어가면 선, 불선을 다룰 수 있는 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무명에 이런 종류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연기경 12인연법의 연기의 12매듭의 가장 중심에 이르는 게 무명이기 때문에, 무명으로부터 행이요, 행으로부터 무명입니다. 행이 잘못된 건 무명이 있다는 거고,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잘못되게 되는 거고, 이후에. 그래서 유전 연기든 환멸 연기든 다 무명이 애물단지예요. 근본 무명, 또 지말 무명이라고 또 우리 개념을 하는 3세 6추의 근본 지말 무명이 문제예요. 그래서 무명의 비중을 상당히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늘 앞부분 세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개념만 좀 이렇게 툭툭 쳐놓고 이후에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긋난 행동인지, 소위 죄가 되는 짓인지 죄가 되지 않는 건지, 해야 될 짓인지 익혀야 할 짓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습인지 불습이어야 하는지 익히지 말아야 할 건지가 불분명하거나 어두운 것, 아예 개념이 없는 것, 무지거나 부지인 것, 저열한 것, 뛰어난 것, 이걸 열승 그래요. 이길 승자. 때 묻은 것, 청정한 것. 여모, 청정. 오늘 염자 나오죠. 저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분별, 이 분별이라는 게 식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단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개념만요. 그러니까 여모, 청정, 염습, 청정, 분별, 연기. 요 연기와 관련해서 이 개념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개념과 관련된 재반의 어두운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편을 거듭하면서 살필 수밖에 없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로 가면 점점 더 많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앞에도 나왔죠. 육정에 대해서, 육종에 대해서 오늘. 육종이라는 말이 육권입니다. 육권의 어두운 것. 이 육권 품에는 그냥 육권의 간단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만 중론에서 나와 있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육권의 자세한 부분, 그건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육권이 육권, 육처, 육입이라고 하는데, 육촉, 입처가 진리에 개합하지 않는 것, 진리에 개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에 늘 깨어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대충 하면 되겠지, 이거는 다 무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망한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지한 것, 불견한 것, 그 다음에 대명하는 거예요. 어두운 명자로 쓰는데, 어느 하나에, 앞서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밟지 않은 것, 이걸 전부 무명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개념을 넓혀버리면 우리가 정말 잠시도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노력을 위해서도 잠시도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다소 이제 불가적 자료의 이 단점이 이제 폐해기도 하고, 자꾸 내면으로 자꾸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앞서 사업의 철학에서 하지, 세상은 참 넓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거버 이야기가 훨씬 더 대성적입니다. 다소 이게 너무 이렇게 불가적 그 개념이 너무 천착하다 보면 자꾸 좁아져요, 시야가. 내 탓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런 무명으로 그러지 않기로 우리가 약속하고, 오늘 제가 거칠게 이렇게 나열해서 말씀드린 거는
자바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경에 있는 무지의 문명 큰 갈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시공간 행위자에 관련되는 문명만 비교적 설명을 좀 드렸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더 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